저 사실 이제 감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좀 불편해했었거든요. 감각적인 사람은 다 머리를 밀고 다니나요? 감각적인 사람은 뭐 동그란 안경을 쓰나요? 저는 그냥 머리가 빠져서 민 건데 왜 나요? 약간 그런 오늘 점심 뭐 먹어요? 감각적인 분?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감각이라 함은 주관적인 선택이라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책방의 최이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다쳐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우리 조수영 대표님을 십몇 년 만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가 가야지. 그리고 또한 오늘은 하필 또 조 대표님께서 저자 강연 이렇게 1시간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처음부터 같이 옆에 앉아서 대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네. 뵙고 싶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디자이너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분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통은 다 어느 한 점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죠? 뭐 디자이너로, 누구는 마케터로, 또 누구는 영업으로, 뭐 누구로 이렇게. 그렇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점이 어디까지 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하신 일이 아주 많죠. 매거진 B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운드산남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거를 다 아울러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워낙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책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생각, 이런 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기까지 다 닿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 저는 느꼈고 공감한 바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저도 말씀을 여쭙고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직접 질문 받아가면서 한 80분에서 90분 그렇게 진행하고요. 끝나고 사인 받아가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 앞에 이렇게 잘 안 나서셔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책방에서는 바로 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와,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를 소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다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면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수영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센 분들이에요. 뭐뭐뭐 조수영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이름 석자만 얘기. 근데 우리 다 알죠? 네, 그래도 박수 한번 다시 치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그 마무리 하신 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죠? 얼마 됐지? 몇 년? 잘 모르겠죠. 한 4년, 5년 됐나요? 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매거진 B가 계속 나오는 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부 인사처럼 아직도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그 며칠 그래도 백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오고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쓰는 일을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뭐 이제 조금 얘기를 길게 드리면 제가 책을 이렇게 쓰면서 아까도 체인아티스트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쓰면서도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갈등을 엄청 많이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의 감각에도 되게 용기를 많이 필요로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양가적인 감정이 뭐였냐면 혹시 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도 안 읽어주는 그냥 회사에도 되게 손해를 끼치는 책이 나오면 그래도 싫고 너무 유명해져도 싫고 그래서 일의 감각을 쓰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막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도대체 이 책을 쓰고 내가 어떤 의미로 더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억지로 묵토크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뵙고 얘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따뜻한 눈빛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제가 조세호입니다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농담처럼 저 박지훈 남편 조세호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되게 막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책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용기도 나고 또 내가 더 좀 이렇게 하는 게 나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아마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차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기 있다, 인기 그 말을 요새 제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사람의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그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체감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되었지?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시 돌려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책을 쓰게 되었고요.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고갈돼가지고. 원래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뭐 저만 아는 거지만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어쨌든 제가 모르는 미디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막 쓴 글들을 보면은 엄청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 그렇게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오래도록 그 디지털 세계, 온라인 세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직접 사람과 만나고 얼굴을 보고 이런 세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체험, 경험에서 오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는 고객을 만나는 일이
그쵸. 너는 되게 늘 불특정 다수의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엄청 인간적인데 고객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대중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는 늘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대중이라는 이미지를 누구를 잣대로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 마음이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할 때 제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막 제가 막 얘기했던 것들이 제발 좀 이렇게 좀 못된 대중을 상상하지 말고 좀 선한 대중을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비스를 대할 때는 제가 강제로 그렇게 했으면서 저 개인을 대할 때는 아 뭔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책방을 하기 전에 한 30년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객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그렇게 살았는데 책방 문을 열고 고객을 눈앞에서 보잖아요. 대하잖아요. 뭐 이거 어째요 저째요 뭐 이렇게 그건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늘 고객을 이렇게 고객 이렇게 30년을 살아놓고도 실제로 이렇게 생긴 고객이 이런 목소리로 이런 얼굴로 어떤 얘기를 하고 제가 응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더라.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 드릴 건데요. 그 앞에 한제 조금 제가 마중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너장식이나. 네. 이 감각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의 감각. 그리고 책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대표님 뭐 특별하게 튀는 거 입고 오지 않았지만 감각 있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내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그 비범한 평범이라는 것도 겉으로 볼 때는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은 비범함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거를 계속 한 군데로 지향하신다라는 생각은 이제 했는데요. 그럼에도 직접 이 감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전 사실 이제 감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좀 불편해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감각적인 사람은 다 머리를 밀고 다니나요? 감각적인 사람은 뭐 동그란 안경을 쓰나요? 뭐 내지는 뭐 미대에 나오셨으니까 감각적이니까 뭐 옷 좀 골라주세요. 약간 이런 류의 감각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이렇게 너 뭔가 패셔너블한 거에 좀 뭐가 있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약간 반사적으로 약간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뭐 저는 그냥 머리가 빠져서 민 건데 왜 나를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그대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감각적이셔서 뭐 그러면 저 뭐 오늘 점심 뭐 먹어요? 감각적인 분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이렇게 좋은 느낌보다는 좀 되게 약간 예체능에 대한 비하 같은 느낌이 들어있나라는 느낌까지도 받을 정도로 감각이라는 말은 좀 그렇게 가볍게 쉽게 던지는 말이라는 느낌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면서 직장에서도 제가 뭐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 하고 하다 보면 계속 따라오는 말이 뭐 감각적인 분 들어오셨네. 감각 있는 분이 고르세요. 뭐 우리가 뭘 안다고 감각도 없는데 그 얘기를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불편함이 왜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이제 파기 시작한 게 이 일의 감각 책의 어떤 제 계기거든요. 근데 저는 감각이라는 거는 물론 그 부분에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자기를 꾸미는 것도 감각의 일부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감각은 측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학이나 기술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감각이라고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감각이라 함은 주관적인 선택이라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패션 감각이나 미적 감각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뭐 유머 감각이란 말도 쓰고 심지어는 뭐 비즈니스 감각이란 말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말 속에는 들어 있어도 자꾸 이제 감각이란 말을 좀 외연적인 거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말을 계속 곱씹어서 제가 이제 깎은 말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이라는 말로 제가 이제 그 말을 감각을 좀 깎았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결정 능력, 현명 결정 능력. 그러니까 근데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게 핵심인데 뭔가 모호한 A, B, C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는 하나를 선택한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감각을 좀 좁혀보면은 적어도 알아야 선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각의 기반은 아는 거에서 온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비유를 많이 드는 게 뭐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저 음악 좋아해요. 그러면 음악 좋아해요? 음악. 음악 미술 체육 중에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이제 그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음악이잖아요. 음악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뭐 클래식 좋아해요. 뭐 클래식, 재즈, 팝 중에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좋아하냐고요? 또 물어봐요. 클래식 중에서 누구의 연주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근데 그 대답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좋음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결국은 많이 알므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고를 수 있는 나의 선호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저는 감각이 생기는 거다. 그거는 결국 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나의 주관 같은 거인데,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하자면 이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감각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아. 너는 그거 안 좋아하니? 난 너랑은 얘기 안 할래. 이게 감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너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국악을 좋아하니? 나는 국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해서 아는데 네가 그 좋아하는 거는 왜 그런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가 같이 이해가 될 때 저는 그걸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각이라는 거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의 엄청 섬세한 어떤 나의 취향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게 좋아. 이걸 가지고 나의 어떤 까칠한 나의 어떤 취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감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 걔를 파고드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깊고 다른 사람이 뭐를 좋아하든 그거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레벨에 가야지 그때 비로소 감각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아는 것, 끝까지 아는 것, 그다음에 나의 취향이 세워지는 것, 그거를 지나서 남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까지가 됐을 때 나는 그 분야에는 감각이 좀 생긴 것 같아 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속 시원한데요. 저는 좀 그 감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답답했었어요. 전혀 그 광고를 한다는 생각이 없다가 어쩌지 해서 이제 1년만 다녀야지 이렇게 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갔어요. 특히 디자이너 선배들이 감각 얘기를 이제 했고 너는 감각이 없어. 저한테는 그랬어. 감각이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저는 감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감각이라는 게 뭘까? 내가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옷을 센스 있게 잘 입고 이런 걸까? 이런 의문이 저한테 오래도록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제가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감각, 또 크리에이티브, 또 무슨 브랜딩, 이 말들, 이 개념들이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겉핥기식으로 소비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특히 지금은 디자이너만이 아니시지만 디자인을 한 분들 중에 이렇게 이걸 풀어내는 분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 되게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귀에 이렇게 걸리는데요. 감각, 그리고 그 들으면서 제 해석으로는, 그래, 내가 감각이 있으려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노력을 들여서 이거저거 해보는 경험이 쌓여야 그게 알미 되고 이제 감각이 돼. 그래서 제가 10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나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감각이 있어 라고 폄훼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야. 그거 좋은데, 그러면 감각엔 우열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우열이 너무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단계를 밟은 사람은 감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유행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 취향이 없으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광고는, 요즘 뭐는, 요즘 뭐, 그러니까 요즘이 붙어 나갈 때부터는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조금만 더 부여를 하자면,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는 시간을 안 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모르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행위가 그렇잖아도 안 하고 있었는데 AI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AI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해봐야 AI에 미치지 못할 걸 아니까 빨리 포기하고 얘한테 물어봐 버리어서 뭐가 좋은지를 내가 찾을 이유가 없고 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게 편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실은 감각이 아예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각의 반대는 그냥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다. 예. 그래서 저도 제 식으로 번역을 하면 they say, 무슨 책을 썼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책을 썼다는데 다 누가 어떻게 말해, 누가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제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they say로 가득 찼다. 그거는 제 생각이 하나도 없어 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해서. 맞습니다. 싫어하는 게 똑같다는 점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제가 또 하나 이렇게 확 걸리는 이제 단어가 있었어요. 소신이 있다. 그게 이런 계통의 일을 하는 분 거듭 얘기하지만 그게 잘 이렇게 안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주도권, 그리고 네이버 사업 질 때였나요? 그 대표께 정권을 달라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왜 그래야 하는지. 저는 이제 조금 얘기를 앞으로 끌고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디자이너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돈도 받고 디자인 해주고 너무 좋아, 다음에 또 일 맡길게 라고 하는 거가 잠깐은 좋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맞혀서 그거를 딱 주고 돈 받고 이거를 제가 생각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분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팔았는데 이 사업의 미래에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제가 이 디자인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말고 딴 거 하시는 게 어때요? 라는 이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건방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본질이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국에는 돈 많이 버시려고 사업 잘 되려고 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그때는 브랜드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는 건 결국 이 브랜드를 끌고 가는 제일 대장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냥 뻔뻔하게 오너라고 말을 해버리는데요. 왜냐면은 오너라는 말이 좀 금기시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최인아 서점에서 최인아 대표님을 오너 이렇게 오너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러니까 약간 입에 올리기 좀 불편한 단어인데 제가 그거를 굳이 책에 거론한 이유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어떤 일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분의 오너가 아니라 이거에 자기의 어떤 걸 걸고 있는 사람, 보상이 큰 사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게 대기업에는 회장일 수도 있고, 뭐 중소기업에는 그걸 창업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게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뭐 디자인, 마케팅을 해도 좀 이따가 가보면 다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잘 바로 세워주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나에 대한 좀 주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의 사심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는 되게 초연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그 대화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 오너가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얘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디자인을 더 많이 팔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진짜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진짜 몰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저의 그냥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신을 잃지 않아야 그 오너랑 끝까지 얘기를 끌고 갈 수 있고 결국은 그래야 제가 돈도 많이 벌게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안 맞거나 제가 이용당했던 걸 느끼면 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안 하게 되는 그 일이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간 낭비를 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서질 거면은 빨리 부서져라.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뽑아서 부딪히는 거가 아님을 빨리 확인을 해야 내가 더 몰입을 하니까 그거를 좀 초기에 그래서 저는 약간 계약하기 전에 그거를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저 되게 많아가지고요. 클라이언트랑 엄청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쓰기 전에 이렇게 막 하면은 그래서 얘기 다 듣고 계약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 그거 가지고 되었으면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다 얘기해요 그냥.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고 네. 내가 거기 직원일 때는요. 직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을 끝까지 쭉 밀고 그것과 제가 수긍할 만큼의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 이제 끝까지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은 제가 그만두는 거죠. 소속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회사를 그만둔 경험은 2번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 거였죠.
여기서 짚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지시를 받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좋아하고 잘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체로 워라벨 그리고 6시 땡 그다음엔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잘 받고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받고 그냥 끝날 때보다는 내 수고가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또 이만큼이 오지만 고기를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에 많이들 아우 누가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열심히 한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였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노력해 본 적은 고백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는 좀 약간 촬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정제해야 되는 아무튼 좀 쓸데없는 걸 좀 삽질을 안 하고 싶다 그런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의미 있는 거를 잘할 때는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가 좀 만족스러운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스러운 거 넘어서 좀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성향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제가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금까지 계속 가득 찬 상태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한 번 영어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하는 인생을 한번 마감을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제가 1년째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운동법 공부를 진짜 오래 했어요. 약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게 그래서 제가 와이프도 이제 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내가 영어 공부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거가 난 싫어서 그래서 최대한 나는 좀 시간을 앞에서 많이 써도 결과적으로는 좀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도 잘못된 운동을 해서 다치거나 쓸데없이 나 아무 의미 없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약간 좀 그런 좀 뭐 이 얘기만 해도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의미 없는 쓸데없는 삽질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기보다는 쓸데없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를 또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걸 또 하면 나 좀 너무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나 개인 조수용이 이제 헛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쭉 뭐 조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리랜서조차도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어느 점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 성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경우에 초창기에는 요만큼의 만약에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단계 이렇게 많아지면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점점 이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주도권을 쥔 중심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가 극악스러울이 많지. 이거를 쥐고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자르고
맞는 거는 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전권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가지는 사람이 결국 디렉터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감독이 디렉터라는 그 타이틀로 불리우는 이유,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종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디렉터가 중심에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저의 디렉팅 방식이나 리더로서의 저는 약간 상황을 한 시선으로 보고 몰고 가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긴 해요. 지나고 봐서 알게 된 건데 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저는 어떤 상황을 조망을 해서 그것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쫙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뭐 얼마 전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를 발견해내고 그거가 아닌 거에 노이즈를 끄는 거를 저는 제가 해야 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을 주로 주도권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받았으니까 그 제 밑으로의 일에 있어 노이즈의 8% 이상을 꺼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일하는 거에 간섭을 못하게 그냥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저한테 주도권을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 20% 남은 일을 이제 발견을 했으면 그 발견된 일에 대해서만 제가 간간히 보고 가는 거죠. 저는 아까 영어 공부랑 운동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은 일을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다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아주 합리적인 그 구분점을 찾는 거를 저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매거진비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매호 발행이 될 때도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은 표지까지만 내가 하는 거고 표지 넘기면서부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스스로 노이즈를 깎아주는 거죠. 우리 편집장이 일하는 게 너무 편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냥 책 나오면 제가 보고 이제 나온 걸 보고 제가 뭐라고는 하죠. 이번 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건 안 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책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매거진 B에 갈 저 길에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하는 게 저는 리더의 임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 일도 끝도 없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카카오 CEO 할 때도 표지만큼은 제가 했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제가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카카오 CEO를 하는 그 5년의 시간 동안에도 매거진비는 나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다른 듯 같은 면이 있다고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한데 이렇게 하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소리가 좀 크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네. 이쯤에서 여러분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좀 더 하고 기회를 드릴까요? 질문 받을까요? 아니면 나 이거 궁금해요. 지금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조금 더 갈까요? 네. 질문을 준비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워낙 이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건축도 하고 뭐 복합이다 융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제 JOH가 그런 회사였잖아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뭐 매거진도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디자이너가 왜 건축을 또 뭐 미디어를 출판을 또 뭐 호텔을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구분해 놓은 업의 종류가 물론 있죠. 저도 종종 들었던 것이 아니 당신 앞에 커리어가 이런데 왜 그거 하던 사람이 책방을? 그런데 그걸 조금 각도를 바꿔서 보면 사회가 구분해 놓은 업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저의 어떤 역량이 쓰이는가의 기준으로 바꿔서 보면 저는 내내 제 역량이 한 가지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에는 경계가 없어 라는 게 그런 뜻일까요? 그렇죠. 저는 네. 뭐 네이버에서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전 사실 디자이너랑 마케터를 구분하는 것부터 엄청 조금 더 얘기하면은 디자이너, 마케터, 기획자라는 구분이 있는 거에 엄청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충돌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기획자라는 거는 전공도 없는데 왜 기획자라는 게 있냐. 그러니까 마케팅은 굳이 따지면 있다고 칠 수도 있지만 마케터라는 게 전공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말 그대로 마켓에 대한 뭔가 활동인데,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그 적어도 마켓에 대한 이해, 기획에 대한 것만큼은 그거는만큼은 경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감이 있는 디자이너라면은 금상첨화인 거 아닌가. 근데 또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기획자나 마케터 중에서 디자인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 자기가 할 줄은 몰라도 아까 제가 아까 음악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해서 자기의 취향이 생겨서 그 수준이 그 감각이 있음에 다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포토샵 같은 걸 켜서 못할 뿐이지 보는 눈에 그 센스가 딱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미대를 안 나와도. 그런 사람에게는 디자인의 리더를 맡겨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게 이제 많이 그렇게 실행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그거를 더 많이 섞고 싶었어요. 실제로 근데 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섞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그 사이로가 크기 때문에 엄청 싸우거든요. 그 좀 서로 좀 경계심도 많고. 제가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 때문에 건축계에서 엄청 저를 되게 많이 싫어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싫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뭐 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건축 잘하는 멤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앞을 향해서 가준 거지 제가 건축을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회사 만들 때는 더 그거를 크게 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뭐 매거진 비를 하고 있지만 뭐 디자이너 근데 그래도 디자인을 좀 좋아하고 지금도 누가 디자인을 저한테 좀 의뢰하면은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책도 좋아하는 디자이너, 글도 좀 쓸 줄 아는 디자이너, 뭐 그렇게 저를 좀 정의하고 싶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특히 아까 아니 기획은 무슨 전공도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뭐 마케팅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을 팀원이나 후배로 뒀던 상사나 선배들은 조수영이라는 우리 팀원 후배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뭐 시키는 것도 잘하고 되게 뭐 하면 잘하는데
자꾸 뭐 약간 그 선을 넘어선 거를 제가 자꾸 떠드는 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오래 일했고 거기서 잘 인정을 받은 조직에서는 그 과정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위에 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시고 제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거를 쭉쭉쭉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저는 그조차 그 리더, 오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합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뭔가 뭐 그렇게 조직이 되고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그런 인재를 받아낼 수 있냐, 그런 인재를 정말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뭐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냐.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고 리더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런 거지 거기서 일한 이 사람이 잘한 거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물론 잘 하셨지만 이렇게 뛰어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대목은 여러분 회사에 우리 팀장님, 부장님, 본부장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은 앞으로 할지도 모르고.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요새 커뮤니티들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트레바리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 김 부장님은 싫은데 남의 회사 김 부장님 찾아가서 어째요 저째요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다들 좀 문을 너무 닫고 있는 게 우리 선배는 뭐 우리 팀장은 우리 본부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선배들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가가면 뜻밖의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드리고 넘어갑니다. 혹시 첨언하실? 아니요.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질문하실 분? 네, 저 뒤에 분 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한 1년 정도 되게 긴 텀을 두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책을 사서 처음 읽으면서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일을 할 때 이걸 읽으니까 좀 바이블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한 절반 정도 읽다가 한 작년 말부터인가 회사에서 AI를 쓰게 해서 요즘 한 최근 3, 4개월은 정말 AI를 하루도 키지 않고 일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가장 이제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이 책을 뒷부분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AI한테 이걸 배워라, 알아라 질문하면 AI 프롬프트에 그대로 입력하면 내가 질문하는 건 똑같지만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AI한테 질문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1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의 1년이요. 일단 AI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좀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AI가 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알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좀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AI를 기회가 되면은 많이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특히 일의 감각 때는 더 그랬는데
일회감각은 유난히 좀 되게 글이 되게 적고 좀 되게 그렇잖아요. 글자 수가 적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진짜 많이 이제 마지막에 몇 챕터 날려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쓰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이 작업을 AI를 가지고 작업을 굉장히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거의 그 느낌을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렇게 깎아서 더 줄이고 압축하고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좀 클래스가 다르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저는 지금도 얼마나 챗GPT나 제미나이가 어느 수준에 왔는지를 저는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어가 주는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는 거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한 줄 한 줄을 깎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저거든요. 글을 그렇게 깎아 나갔던 단어를 찾았던 그게 바로 저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저한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뭐 대표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책을 쓰다가 다음 책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책으로 전개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생각이 굉장히 뭉게뭉게 막 자라서 그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근데 AI는 그런 나의 생각의 흔적들이 한 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딴 얘기를 좀 험핑해서 보면은 제 갑자기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를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좀 점핑해서 넘어가 보면은 좀 같은 건데 뭐 뻔한 거이기도 하지만 되게 비슷한 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영어로 꺼내려고 하는 그 일정 그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는 그 시간을 늘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외워서 그거를 뱉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머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시간의 총량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에 도달을 했는데 아까 제가 책에서 그 어떤 단어의 조합을 가장 맞는 조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의 그 합이 되게 필요하다. 그거가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생각이 다른 데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애한테 줘버리면 얘는 더 똑똑해지겠지만 나는 더 그만큼의 사이즈만큼 안 쌓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 그게 질문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로를 돌리면서 1년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깎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싶어요. 그 흔히들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지만 조수영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맞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훨씬 적확할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들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뭔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의 박스 안에서만 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어디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이지만 그렇게까지 세련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보통 얘기하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디자이너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다른 네. 출발이에요. 다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이 안 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지 않은 상태가 가지는 그 의도가 잘 전달됐을 때의 그 멋짐이라고 하는 네. 그거가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손을 댔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의외로 저는 많지 않다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경쟁의 레벨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일상을 꾸미는 사이에서는 디자이너가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본질을 깎아먹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맛있는 김밥집인데 김밥집이 너무 김밥을 너무너무 예쁘게 싸. 그러면은 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앞에 늘 가던 빵집이 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었어. 그럼 이 빵집은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모르던 그때 그분으로 돌아가 주세요. 근데 아니 디자인이 더 좋은 거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회 전반에 통하는 코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하려면 완전히 잘하던가 안 하려면은 또 아니던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애매하게 이제 디자인 툴을 근데 지금은 이제 AI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PT를 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기로 했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미지 사진도 필요하고 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나는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막 연필로 찍찍찍 막 되게 정말 막 험악하게 그리면은 너는 왜 이렇게 하니라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인간미도 있고 저 절실한 저 표현력 봐라. 제가 뭐 저거를 저렇게 들고서 놀래는 표정이 막 그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 AI 프롬프트로 띵 해가지고 나온 거 보면은 깨끗하게 나왔는데 그 이면에 감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도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실제로 아마 정말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설프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장표를 들고 PT를 하면은 100중 100패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바로 티나죠. 그죠? 그냥 그 느낌이 싹 나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이 노력했던 것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AI고 뭐고 제가 이거저거 끌어모아서 뭐 콜라주도 하고 제가 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 이 시대에 이렇게 한 이 친구 봐라. 이거 얼마나 이 얘기를 절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느껴지면 결과가 조금 별로여도 이 친구랑 말 한마디 더 걸어보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좀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 거의 자기소개서 아니면 어디 에세이 낼 때 100% 다 AI로 낼 거거든요. 그쵸? 뭐 여러분도 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지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말 한마디 딱 하면 끝나거든요. 정말로. 저 면접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하면 끝나거든요. 한 몇 마디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뭐 대단한 질문 대답할 것 같지만 그 느낌을 보는 거거든요.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만 알아도 전체가 감지가 되는 거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에세이가 되게 잘 써지면 좋을 거다. 내가 질의에 답을 잘하면 좋을 거다 하지만 이 에세이조차 내가 쓰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리 좋든. 근데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AI가 안 쓴 에세이를 낸 이 느낌 얘 좀 보고 싶다. 네,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지원서 넣고 뭐
지금 취업난이니까 엄청 애를 많이 쓰지만 인터뷰가 엄청 강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대학교나 글로벌하게 인터뷰가 엄청 강해졌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페이퍼 낸 거는 내봐. 근데 그거는 거짓말 하나 안 하려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떡밥을 던진 거지 그걸 뽑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만나고 얘기해봐서 진짜로 이 정도 쓰는 애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니까 진짜가 점점 귀해지고 진짜를 찾는 노력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예, 저는 이제 디자인 학부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이폰 1세대고 당시 이제 비매거진 잠깐만요. 이거 제가 껐나? 아니다. 좀 가까이. 네. 네. 그래서 비매거진 거의 초창기 때 저희 약간 우상 같은 분이셔서 저희 이제 학부 이제 들어갈 때 비매거진 이렇게 딱 차고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너무 칭찬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전혀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위치에 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수학 쪽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입견을 전줄 때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특화가 되셨을지 아니면 좀 트레이닝으로 하신 건지 어떻게 좀 실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숫자에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비즈니스까지 했냐? 조심스러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직접 얘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숫자에 아주 밝은 편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숫자의 계산에 능하거나 숫자에 대한 집착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아서 혼자서 막 끙끙대고 그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결국 지금 사회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일으켜서 또 같은 파트너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서를 써서 내가 돈을 받고 뭐를 하는 이 모든 행동의 귀결점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받는 거에 포커싱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엄청 거기에 소홀히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오이치 처음 만들 때 제오이치라는 회사에 모인 조지용을 비롯해서 모인 사람들이 뭔가 컨설팅을 하던 사업을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돈을 벌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그때 정하기를 어쨌든 컨설팅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업계에 10배를 받겠다. 10배를 받는다. 그 얘기는 퀄리티와 노력은 한 20배를 하겠다. 그래서 절대 그 비용을 낸 클라이언트가 10배가 아깝다고 할 정도로 만들고 난 10배를 받는다. 그래서 저 그런 주의였고 지금도 매거진 B도 늘 숫자를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 이익에 대한 거가 저한테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보람이 없고 그게 깨지고 그 성과를 못 내면 매거진 B는 그만할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의미 계속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이 적자가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늘 이익이 나서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삼아서 거기까지 갈 나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그 고울을 세팅하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자본주의적이거나
너무 속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한 목표다. 네. 여기서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 대표님 계속 보고 싶잖아요. 책 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책방이 계속 있어주세요. 이런 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책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서 여러분 책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고 이거 중요한 멘트다. 이거 내가 창피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북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매거진 B의 과월호 그 잡지 보통 잡지와는 다르게 매거진과는 다르게 과월호도 쭉 이렇게 집에 아카이빙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매거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방이 지금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진열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사십시오. 사주십시오. 자, 또 다른 분이요? 저 뒤에 분 좀.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네. 저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확신이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대표님의 그 확신에 찬 삶과 선택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야 확신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다는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어떤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곰곰이 답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확신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알 때 거의 끝에 닿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떤 느낌이 들 때냐면 그 끝에 닿으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알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가 어느 분야에서 끝에 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셨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이, 내가 그분까지만큼 알진 않아도 되는데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가서 그분의 어떤 생각들이나 아는 것들에 대한 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됐을 때 꽤 많이 온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자전거를 그냥 대충 사도 되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내가 그래도 자전거가 뭐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성격상은 아까 같은 논리로 치면은 뭘 사는 게 맞는 걸까? 쓸데없는 거 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게 싸구려부터 시작해서 엄청 비싼 것까지 쭉 가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쭉 계속 가봐요. 그러면은 자전거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대충 계보가 좀 이렇게 보이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뭐 수입을 했다든지 어디서 뭐 정부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기반을 제가 쭉 이해를 하게 되면 거의 그런 거구나. 자전거라는 거를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 미칠 수 있구나. 뭐 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 생각했던 브롬톤 사야겠네. 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몇 가지 액세서리를 내가 조금 내 취향에 맞게 하는 것 정도는 내가 좀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누가 브롬톤이 슉 지나가면 보여요. 저 자식. 저거 어떻게 구했지? 좀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다시 보고 언젠가 만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느낌. 저는 이제 그게 바로,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서의 알아보는 사람끼리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매거진비 처음 들고 다녔을 때는 뭐야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여자 뭐지? 그러면서 뭔가 교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야 뭐 그냥 그러고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저는 그거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A, B 중에서 뭐에 확신을 가지냐라는 거는 이제 그런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이 저거 좋다고 해도 나는 그냥 저렴한 게 좋더라라는 나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비싼 거는 저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고 나는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중요한 거는 나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을 갖출 때가 저는 제일 편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래. 그럼 이 사람은 너는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걸로 정리. 이 사람은 너무 아니까 이걸 좋아하는구나로 정리. 쟤는 반쯤 알았으니까 반쯤 알아서 여기다 낭비하고 있구나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아니까 제일 싼 거 사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제일 고급스러운 거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취향이 독특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아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나는 유니클로다라는 경우도 좀 되게 많거든요. 그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오빠 뭘로 정했어? 유니클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한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한번 태평양을 건너갔다 온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좀 귀담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너 그거 사러 그 청바지 사러 거기 갔다 왔어? 거기까지 간 친구였어? 좀 달리 보이는데? 그거는 청바지만 가지고 또 한참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게 좋아,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이런 건 아니고 맞고 틀리고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취향만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 컨설팅하거나 그럴 때도 늘 그분들한테 그냥 뭐 좋아하시는지, 뭐에 대해서에 더 마음이 가는지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좀 즐겨보려고 하고 계속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자꾸 뭐 트렌드 얘기하고 뭐 젊은 직원들한테 의견 물어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물어보지 마시고 젊은 직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좋아하시냐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대표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주무십니까? 내지는 시간을. 저는 근데 저 진짜로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게 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만 정리가 되면 그 이유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뭘 하고 그러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저는 그냥 그렇진 않고 좀 저 스스로는 조금 게으른 편에 속하는데 그 게으름을 그러니까 늘 늦잠 자고 늘 밤늦게까지 쓸데없는 거 보고 있고 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한테 좀 쓸데없이 멍 때린 시간과 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조금 컴팩트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쉽진 않은데 하여튼 네. 또 아까 손 드신 분 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맨 뒤에 분. 네, 저는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지 않고 일부만 읽어봤는데요. 너무 건방진 말씀이지만 정말 잘 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사회에 많은 일들이 대충 넘어가는 게 많구나. 신뢰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수학 문제 1만 틀려도 이제 바로 이제 선을 그었었는데 사회에 많은 일들이 이제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분명히 이게 더 맞다라고 하지만 뭉개고 가야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의견을 냈다가 이제 뭉개지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터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으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은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요약하자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토를 달고 하는 거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오너라는 말을 좀 떠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몇 번을 설득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 잘 되려는 사람한테 언젠가는 한 번은 좀 부딪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참 축적이 되고 끝까지 가면은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작할 때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저한테 되게 영광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것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때 잘 됐다,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성공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를 많이 얻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건 진짜 제가 그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되게 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운도 따랐겠지라는 말도 맞겠지만 저는 실제로 제 과거를 이렇게 복기해 보면은 제가 성공한 것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것보다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JOH에서 했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대부분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방 만들어도 안 됐고 외식 사업 다 잘 안 됐고 왜 잘 안 됐냐면은 손님은 너무 많은데 뭔가 약간 이익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맨날 우리 직원들 물어봤거든요. 야, 우리 세컨 키친은 매번 자리가 꽉 차고 맨날 예약이 안 되고 줄 서는데 왜 적자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희 외식 사업도 그랬고 제 가방 사업도 하다가 그랬고 제가 했던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매거진 피도 아까 뭐 잠깐 이제 저 안에서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너무 오랫동안 적자여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서 버텼고 그러니까 그래도 대기업에 거기까지 간 거는 의미가 있지 않아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저의 그냥 어떤 기가 막힌 타임에 주식을 팔았다 그 정도가 되지 제가 뭐 엄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잘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어떤 성향과 노력의 만큼이 어떤 사회적으로의 성공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등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많이 서론을 깐 건데요.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맞냐, 본질에 맞냐, 더 오너의 마인드로 들어갔냐, 그 자체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바로 잡는 것 자체에 대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가 꾸밈없이 주변에 이렇게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3번 더 생각하고 정말 이거 한 번 더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볼까? 다들 좀 불편하게 뭘 그래 그냥 지나가. 근데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잘 얘기해보면 될지도 몰라. 하다가 아무 생각해도 잠이 안 와. 내가 이거 사장님한테 내가 한 번만 아주 소프트하게 얘기해볼게. 그래도 잘 얘기해보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 그냥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소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애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기로 한 거면 좀 잘 되는 게 좋잖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막 내가 독차지할 거야. 너희들한테 미리 안 알려주고 내가 몰래 가서 사장님한테 해가지고 내가 혼자 올라갈 거야. 나만 알았어. 너한테는 나 모른다고 하고 이런 거는 다 눈치채지거든요. 아까 에세이처럼.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진짜네. 정말로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게 쌓이면 저는 그게 이렇게 정말로 나비의 날개짓처럼 쌓여서 어떤 순간에 그 사람 얘기가 또 한 겹이 쌓이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딱 이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거짓말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이 갑자기 승진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상사한테 잘 보이면 승진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주변에서 이 사람을 다 응원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승진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을 다 좀 제끼고 내가 윗사람 더 잘 보여야지라고 하지만 윗사람께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제일 나 뒤통수 칠 수 있는 위험한. 그래서 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나 옳고 바름에 대한 거를 내가 우기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일을 태하는 그 진심을 잘 전파시키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 운이 딱 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반드시 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천만다행인 순간이 카카오 창업하신 김범수 의장님이 네이버에 계실 때 한게임의 대표셨거든요. 저는 네이버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게임 대표님이 그렇게 먼 발치에서 본 거예요. 저를. 네이버에는 저런 애가 디자인을 하네. 쟤는 뭐야? 이렇게 몇 번 같이 이렇게 회식할 때 좀 보고 이런 정도였는데 미국에 계실 때 가서 인사하면은 그래도 술 먹고 가야지 이 정도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에 대해서의 이야기들의 전체 총합이 쌓이니까 나중에 너 CEO 할래? 이렇게 하는 거지. 난 CEO가 되기 위해서 막 경영 MBA도 해야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귀인을 만난 거는 저한테 운이 되게 좋은 거고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정말 누군가가 정말 저 새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저의 애티튜드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거는 꼭 제가 생각하는 오름에 대한 거를 관철시키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가 관철시켜야 되는 정도로 사업에 의미 있는 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게 대부분의 디자인, 대부분의 마케팅은 어떻게 되어도 회사 가는 길에 큰 지장이 없다. 저는 그게 저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 가지고 막 싸워도 저는 대부분 다 양보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그러면 9개를 양보했으니까 하나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9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이거 하나는 내가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 맞다 틀리다를 막 따져서 이거는 좀 바르게 꺾어야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잡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많이 너그럽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골라서 이거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약간 이런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주도권을 유지하는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처음에 나왔던 주도권이라는 개념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또 되네요. 그 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누가 썼게요?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여기 앞에, 아이고, 제가. 제가 갖다 드릴까요? 시간이 걸려. 요거 전달해 주세요, 뒤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감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영감을 뻥 올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요. 저는 영감이 떠오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감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영감은 그러니까 깎아서 발견하는 것이다.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쩍 떠올라서 뭐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리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 그 앞에까지 쌓여 있음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맴맴 돌리다가 뭔가가 정제됐을 텐데 그거 다 빼먹고 마치 이렇게 뿅 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계속 이렇게 흡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감이 아니라 뭔가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깎여져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에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그냥 굉장히 좀 별거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냥 거의 집에 있고 그리고 막 요즘에는 너무 맨날 막 그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에 너무 노출이 되는 내 삶이 너무 한심해서 그것마저 막 되게 막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막 이렇게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제 천성이 그러니까 뭐 어디 그냥 같이 가족들하고 어디 잠깐 나가도 요즘에 뭐 어디가 좀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그냥 늘 그냥 네. 그래서 그 비범한 평범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작년 요맘때 그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가 왜 중증외상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젊은 양재원 선생이 있고 그다음에 주지훈 배우가 맡았던 선배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재원 의사를 콜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물어보잖아요, 선배한테. 근데 왜 저를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네가 잘 뛰길래 너는 맨날 내가 볼 때마다 뛰고 있었어. 왜? 1분 1초라도 환자 옆에 먼저 가 있겠다고 본 거죠, 선배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말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 눈에 들었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아까 대표님도 하신 얘기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랍니다. 다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구나. 제가 정말 괜찮구나. 나랑 같이 뭘 맡기고 같이 가도 괜찮구나. 이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눈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 회사를 왜 그만뒀나요가 사실 더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좀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준비한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으면 하는 거 한번 얘기하세요. 지금 그거요. 왜 그만뒀냐고 물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조금의 상심도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 회사가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오너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는 길이 오너가 그 정도의 애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오버액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가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 정도로 생각 안 해. 너 왜 이렇게 오버해?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난 거죠. 끝났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랄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저의 아까의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건데 내가 그러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가는 그거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된 거죠. 왜냐면 이거는 내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누구한테 설명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기대에 맞춰서 그 정도의 지위에서 그냥 쭉 하는 거가 왜 나쁘냐. 그 정도만으로도 너무 일이 많고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저의 성향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로 하기에는 나는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리가 좀 아파.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라는 사람의 특성은 좀 그런 데 있더라 인 거고 그걸 누가 막 좋다고 따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나고 보니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또 비미디어 컴퍼니라는 회사의 오너로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또 그런 관점으로 저를 되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앞으로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저의 애정과 비전이 없으면서 우리 회사 대표한테 너는 왜 회사를 더 크게 안 만드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똑같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 누구보다도 저는 더 꿈을 더 크게 가져야 되고 더 열심히 미래를 고민해야 되고 계속 꼼꼼하게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야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내가 하이파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오버하는데 이 느낌을 내가 주면 그런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거꾸로 지금 좀 지키려고 지금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종종 사람들이 저도 제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나는 반대로 이걸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모든 게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고 치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다. 돈 걱정 없다. 뭘 하고 싶냐? 라는 질문.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적자도 안 난다. 저요? 네. 지금요? 네. 지금의 저 바람은 외고신비가 정말 좀 글로벌하게 쭉 되는 거에 대한 게 제일 크고요. 그게 제일 크고 그냥
뭔가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무언가를 좀 다른 나라에도 펼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만 하고 싶고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보다도 정말로 그게 좋은 기억이 돼서 우리 직원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에너지를 모아서 박수 한번 치세요.